안녕하세요. 아마추어 골퍼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 골프 전문 팟캐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 제 51번째 샷 시작합니다. 네, 이제 마인드 골프가 한국 출장을 잘 마치고 들어왔고요. 지금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지금 51번째 샷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한국 출장은 한 열흘 정도 갔다 왔는데 잘 마무리됐고요. 뭐 한국 출장도 있었지만 그 사이에 그 같이 이제 앞으로 파트너십으로 일을 하게 된 그 회사와의 워크샵에도 같이 갔다 왔는데요. 그 최근에 마인드 골프 말고 또 다른 팟캐스트, 골프 팟캐스트 하나 생겼는데요. 그 골프 허니라고 그 마음 골프에서 하고 있는 그 팟캐스트인데 요번에 그 같이 일을 하게 된 그 파트너십으로 같이 일을 하게 된 회사가 그 마음 골프이고요. 그 회사의 그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같이 좀 컨설팅 겸 파트너십 겸해서 이제 그 골프와 관련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그래서 그 골프 허니 그 팟캐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마인드 골프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회사에서 중국으로 간 워크샵에 마인드 골프 같이 갔었습니다. 그 간단히 그 골프 허니를 소개시켜 드리면 그 골프에서 있는 그런 에피소드와 관련한 그런 일들을 얘기들을 또 조금은 좀 레슨과 관련한 얘기들을 좀 해주는 팟캐스트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셔도 좀 나름 재밌게 그쪽은 좀 동영상도 하거든요. 뭐 약간의 광고 삼아 또는 소개 삼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쪽에서도 마인드 골프 얘기를 좀 간혹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번째, 7번째 정도 에피소드 녹음을 했고요. 가서 뭐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한국에 출장을 잘 갔다 왔고요. 요번에 갔다 오는 길에 예전에 그 아는 동생이 그 받아놓았던 노승열 선수의 그 사인 모자, 그리고 양용은 선수가 사인했던 모자도 또 어떤 분에게 좀 받았고요. 그 신지의 사인도 제 그 트위터 친구분께서 받아놓으셔가지고 그것도 같이 갖고 왔는데 이번 잘 가져와서 그 마인드 골프 사무실에 잘 진열을 해놓았어요. 마인드 골프는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아이템들을 이렇게 모아서 나중에 마인드 골프의 방 안에 마인드 골프만의 명예의 전당 같이 해서 마인드 골프의 그 골프 역사들, 골프 히스토리 같이 이렇게 좀 모아 놓으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신만의 골프의 그러한 그 히스토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 나가신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요번 그 일정은 굉장히 좀 바빠서 사람들도 좀 많이 못 만났는데 뭐 꾸역꾸역 그 시간 틈틈이 그 시간을 내서 사람들도 좀 가끔 만나기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전반적으로 잠이 좀 많이 부족했던 출장이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람도 많이 만났고 또 새로운 일도 또 시작을 하게 돼서 아주 기분이 좋았던 그런 출장이고요. 앞으로 뭐 이 일과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면 한국에 들어갈 일도 좀 더 자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 출장 기간 중에 또 마인드 골프 그 회원님들 또 마인드 골프를 만나고 싶어 하신 분들과 그 정모를 했거든요. 오프라인 정모를 했는데 한 16명 정도가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분당 서현에 있는 그 모 스크린 골프에서 좀 만났고요. 뭐 마인드 골프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그 당시에 모였던 다른 분들도 서로 다 처음 뵌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처음엔 좀 서먹했지만 금방 또 이렇게 골프라는 컨텐츠로 금방 친해져서 서로 이제 소개도 하고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마인드 골프가 원포인트 레슨도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드렸고요. 또 간단하게 골프 강의도 했었는데 그 마인드 골프는 약간 강의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토론식 강의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론식 강의를 이렇게 해서 좋았다는 좀 피드백도 있었고 굉장히 좀 뜻깊은 그 선물도 받았는데요. 그 아이디 광교지기님 그 마인드 골프 그 카페에 광교지기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퍼터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분께서는 또 마인드 골프 또 환영한다는 프레카드도 만들어서 가져오셔가지고 그 모임 있는 그 벽에다가 그 프레카드도 미리 다 붙여놓으시고 굉장히 환영을 해주셨는데 이 퍼터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퍼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뜻깊고 앞으로 이 퍼터를 사용해야 될지 말지 좀 고민입니다. 평생 좀 간직하고 싶기도 하고 실제 라운드에서 해서 이제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런 좀 욕심도 있긴 한데 좀
다른 게 좀 아까워서 사용하기가 좀 그러네요. 하여간 그 광교지기님께서 이렇게 포터까지 선물로 주셔서 굉장히 뜻깊고, 또 먼니리언님, 아이디 먼니리언님께서는 뉴욕에서 이제 직접 공수해서 가져오신 그 와인으로 또 같이 이렇게 한 잔씩 또 나눠가면서 건배 제의도 했었고요. 그 정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 온라인에서 그런 느낌이 그대로 또 다 전해지는 또 굉장히 좀 뜻깊은 자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꼭 카페 회원만 오신 건 아니고요.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서 마인드 골프와 얘기하셨던 팔로워나 또 팬들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그 중에 한 분이 제 첫 LG에 다녔었는데, 마인드 골프가 첫 직장 그 입사 동기였는데, 그 친구가 카페 회원인지 몰랐는데요. 왜 왔냐 그랬더니 카페 회원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또 이렇게 첫 직장 입사 동기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나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새벽 거의 1시까지 이렇게 같이 있다가 헤어졌는데 좀 헤어짐이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날 그 여러분들께서 그 사진하고 동영상도 좀 찍으셔서 마인드 골프 카페에 글을 그 사진하고 그런 동영상을 올려주셨는데, 혹시 마인드 골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카페는 cafe.naver.com/mindgolfer예요. mindgolfer.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시면 그 마인드 골프가 직접 찍은 건 없고요. 다른 분들이 찍어서 이렇게 올리신 것들, 그리고 마인드 골프가 그 찍어서 올려주신 것들에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한 아이디 같은 것도 다 달아놨으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이 누구셨는지를 매칭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정보 피드백을 주신 분이 좀 몇 분 계신데요. 그 카페의 자칼님, 아이디 자칼님께서는 마인드 골프가 그 사진을 공유한 다음에 오호, 마인드 골프님 좋은 마스크다. 사근사근한 보이스와는 매치가 안 된다는. 사실 마인드 골프님 팟캐스트는 제게 수면용입니다. 켜놓고 누우면 잠 잘 와요. 뭐 좋은 피드백만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마인드 골프가 좋은 마스크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뭐 꼭 좋은 피드백이라 소개시켜드린 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마인드 골프가 이 팟캐스트를 녹음하는 그 녹음 톤과 실제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그 톤은 약간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팟캐스트를 녹음하는 건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뭐 사근사근한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평상시 목소리보다는 좀 약간은 그 낮은 톤이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그래서 사실 요번에 한국에 가서 마인드 골프 팟캐스트를 들었던 지인들, 이미 마인드 골프의 캐릭터와 그런 목소리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뭐 약간 가증스럽다 그런 얘기까지도 해주신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녹음하는 것보다 원래 캐릭터로 녹음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재밌어 할 거다라고 이렇게 피드백도 주셨는데, 실제로 마인드 골프가 들어봐도 약간 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현재 마인드 골프가 녹음하고 있는 방식은 혼자서 어떻게 보면 나레이션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뭐 혼자서 이렇게 웃으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낮은 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칼님처럼 들으시면서 이렇게 주무시는 그런 분들이 종종 없지 않아 많아요. 그것도 남자분들 중에서. 그래서 좀 그런 어떻게 보면 또 뭐 좋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만약 목소리가 좀 안 좋거나 너무 이렇게 좀 고음이거나 그러면 자는데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자칼님 또 저의 마스크를 또 좋게 평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도 마인드 골프가 처음으로 사진을 좀 공유해 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트위터의 김양래님, 이분도 약간 그런 내용인데요. 목소리랑 너무 다른 이미지네요. 조금은 여성스러울 거라 생각했는데 완전 크크. 전화해서 확인 들어갑니다. 오늘 목소리를 들으시면은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굉장히 좀 걸걸한데, 평상시 목소리랑은 좀 다른데, 뭐 이것도 또한 그 마인드 골프의 원래 목소리는 아니고요. 하여간
전화해서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전화번호도 제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으니까 확인하셔도 되고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모에 대한 그런 피드백도 알려드렸고요. 이 정모는 사실 정모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오프라인 모임인데, 마인드 골프가 이제 얼마나 자주 한국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마인드 골프가 한국 들어갈 때마다 이러한 오프라인 모임을 할 예정이고요. 뭐 생각 같아서는 마인드 골프 없이도 이 카페 회원들을 위주로 하는 그 일반 모임을 좀 장려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인드 골프 없어도 잘 모이셔서 잘 노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자리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마인드 골프가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 카페에 공지는 계속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카페 회원이 아니더라도 나가서 같이 즐기시는 그런 방법도 가능할 것 같고요. 뭐 마인드 골프배, 뭐 스크린 골프 대회 뭐 이런 것도 열 수도 있으니까 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 KLPGA가 아니죠. KLPGA에서는 그 마인드 골프가 좋아하는 박세리 선수가 이제 진짜 오랜만에 우승을 했네요. 대회 이름이 KDB 그 대우증권 클래식인데요. 한국 대회에서는 이제 9년 만에 국내 대회를 처음 9년 만에 우승을 했고, 마인드 골프가 사실은 박세리를 그렇게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마인드 골프가 골프를 시작했던 2002년 때쯤에 한참 그 골프의 전성기를 시작을 하게 된 그런 선수이기도 하고, 한국 선수로는 크게 이제 추경주와 박세리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해외에서는 당연히 타이거 우즈가 한참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고, 그래서 마인드 골프가 골프를 시작할 때쯤에 이제 한참 한국의 이제 골프의 부흥기 또는 이제 대중화에 앞장을 섰던 그 박세리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KLPGA에서의 그러한 오랜만의 우승이 또 남다르게 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LPGA에서 다시 또 우승을 하게 되면서 제2의 전성기가 좀 되기를 좀 바라겠고요. 박세리 선수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끝난 그 페덱스컵은 뭐 마인드 골프가 최근 팟캐스트 여러 회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페덱스컵은 그 PGA 정규 시즌이 끝난 후에 좀 흥행을 위해서 하는 페덱스에서 지원하는 그런 포인트로 우승자를 겨루는 그런 대회고요. 그 페덱스컵이 유명한 이유는 페덱스컵의 우승 상금이 $10,000,000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112억 정도 되나요? 그 정도의 이제 우승 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하고요. 그 3라운드까지 로리 맥길로이가 포인트에서 이기고 있었는데, 오늘 있었던 마지막 그 대회였던 코카콜라에서 주관하는 투어 챔피언십에서 브렌트 스네데커가 우승을 하면서 그 페덱스컵 포인트로도 전체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로리 맥길로이는 2위를 했고요. 마인드 골프가 알기로는 2위 상금도 한 3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웬만한 대회 한 2개 정도 대회를 우승한 금액 정도가 좀 비슷한데, 그 페덱스컵 원래 포인트 제도로 진행을 했다면 로리 맥길로이가 당연히 3라운드까지의 결과로도 4라운드에 꼴찌를 하더라도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나리오였는데, 그 두 번째 대회였나요? 그 페덱스컵이 2007년에 시작을 했는데 2008년에 이제 BJ 싱이 우승을 하게 되는데, 그 대회에서 BJ 싱이 2개 대회를 연속으로 우승하게 되면서 마지막 4라운드 대회를 하지 않아도 우승이 되는, 마치 이번에 로리 맥길로이 선수와 같은 경우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회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4라운드의 흥행이 좀 떨어지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3라운드까지의 대회 이후에 이제 포인트를 리셋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했고, 그런 방식으로 이번에도 진행이 되어서 아쉽게도 로리 맥길로이 선수는 4개 대회 중에 2개 대회를 우승하고 나머지 2개에서도 상위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위에 그친 그런 성적이 되었습니다.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그런 긴장감 있는 측면에서 좋을 수 있겠으나, 어떻게 보면 마인드 골프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대회에 너무 많은 그 포인트가 편중이 되다 보니까
앞에 세 개 대회보다는 마지막 네 번째 대회가 비중이 너무나 커져서 마지막 네 번째 대회에서 우승자가 대체적으로 이제 우승을 하게 되는 그런 점이 오히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회에서의 우승자에 대한 어떠한 그 대우 그런 부분들이 좀 적게 반영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페덱스 포인트 제도가 좀 더 좀 포인트 밸런싱에 좀 더 좀 신경을 써서 1, 2, 3, 4라운드 전체적으로 좀 이런 긴장감이 또는 그런 전체적인 그 4개 대회가 비슷한 밸런스로 이렇게 경기가 진행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더 발전하면 그런 부분이 좀 더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렇게 좀 위로를 하는데 오늘 그 로리 맥길로이가 트위터에 올린 그 글을 보면 뭐 그래도 즐거웠던 페덱스컵 주간이었고 우승한 브렌트 스네데커에게 그 축하를 보내면서 브렌트 스네데커는 우승을 할 만한 그러한 충분한 그 가치가 있다. 가치라기보다는 충분한 뭐 그런 충분했다. 뭐 그런 정도로 이제 그 트위터에 남겨놨는데요. 네, 뭐 그래도 조금은 좀 아쉽겠죠. 뭐 내년에는 꼭 우승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이제 그런 트위터를 남겼던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또 2위는 로리 맥길로이가 했고 3위는 타이거 우즈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좀 사실 이번에 크게 두각을 내놓지 못하고 마지막 라운드에서도 좀 오버파를 치면서 조금 부진했는데요. 뭐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성적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PGA에서는 사실 PGA 정규 시즌은 끝났고 이제 페덱스컵도 이제 끝나게 됐고 이제 무슨 대회가 있냐면 요번 주 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요번 주에 하는 라이더컵이라는 게 또 시작을 합니다. 라이더컵은 뭐냐면 그 유럽 대표와 미국 대표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국가대항전 같이, 뭐 유럽은 이제 국가들이 모인 연합이죠. 그런 국가대항 또 국가연합대항전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그 각 나라를 한 번은 유럽에서 한 번은 미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미국 그 일리노이스에서 이제 개최를 하고요. 그 초창기에 1930년대인가 20년대부터 라이더컵이 시작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미국이 굉장히 좀 거의 대부분의 승을 좀 했던 전반적으로 주도했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2000년부터 이렇게 대회를 한 거 보면 그 2000년부터 짝수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실제 2000년대부터 2002년부터 했거든요. 기억하기로는 2001년인가가 아마도 그 9.11이 일어나서 원래는 1999년에 대회를 했고 2001년에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 9.11이 이제 터지면서 그 해에는 이제 쉬기로 했고 그 다음 해에 2002년에 다시 또 이제 개최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5번 대회에서 4승 1패로 유럽이 현재 우위에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전적은 아마도 미국이 우위에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전적으로 보면 유럽이 좀 더 우위에 있고요. 이번 대회에서 또 미국은 다시 한번 그 서력을 해보려는 그런 그 야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우승했던 거는 2008년에 했었고요. 2010년에도 유럽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더컵 관련한 글은 아직 마인드골프가 아직 쓰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주에 골프 상식에 이 글을 한번 써보려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mindgolf.net 그 마인드골프의 블로그죠. mindgolf.net에 와보시면 이번 주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 뭐 그 사이 때쯤에 마인드골프가 간단히 정리해서 글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팟캐스트 일본 계정으로 오랜만에 일본 계정이 그동안 일본 계정에서 딱 한 글 하나밖에 안 올라왔었는데요. 두 번째 오랜만에 일본 계정을 들어봤더니 두 번째 글이 올라와 있네요. 9월 9일에 올려주신 글이고요. 별명은 꼭 투표. 별명이 꼭 투표예요. 해외 거주자이신 분들은 꼭 투표하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글을 제 별명을 이렇게 쓰신 것 같고요. 제목은 친구 골프. 그래서 내용을 읽어드리면 마인드 골프님 안녕하세요. 학교 오가는 자전거 위에서 님의 골프 이야기를 듣고 있답니다. 지금은 가끔 연습장만 다니지만 빈스윙은 많이 하고 있어요. 손이 까지도록. 님의 방송을
안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자전거로 등하교를 하고 계신 분이신가 보네요. 아마도 대학생, 뭐 그 정도 되시겠네요. 고등학생이시면, 고등학생은 좀 아니실 것 같고. 뭐,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이어폰으로 듣는 게 사실 안전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조심하시고요. 마인드 골프 또 팟캐스트가 수면제 같다고 하시니까 혹시 운전하시다가 조시지 마시고, 그리고 마인드 골프 팟캐스트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계속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한국 계정보다 해외 계정에서 많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팟캐스트 미국 계정에서 별명 넘버원님, 제목은 바람에 공이 굴러가면 점점점. 내용이 뭐냐면요, 이번 여자 D 오픈, 브리티시 오픈 얘기하시는 거죠. 여자 D 오픈에서 신지혜가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날씨가 안 좋은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되는 것을 TV에서 봤습니다. 그 중에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우산이 뒤집어지고 공이 몇 미터쯤 굴러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럴 경우 공은 어디에서 놓고 치는지요? 만약 원래 있던 자리에서 친다면 정확한 위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질문이죠. 질문을 주셨는데, 마인드 골프도 한국에 있을 때 신지혜 선수가 우승한 여자 브리티시 오픈 중계를 봤는데, 정말 진짜 중간에 돌풍이 불고 이제 비바람이 많이 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골프 룰에 보면 그렇게 이제 바람에 의해서 공이 움직였을 경우에는 그것은 그냥 최종적으로 움직인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원위치로 같이 놓는 건 아니고요. 원위치로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는 그렇게 궁금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페어웨이나 뭐 그런 데보다는 그린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린에 이제 공이 어떤 형태로든 섰는데 바람에 의해서 이제 그 공이 움직였을 때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골프 룰에 의하면은 최종적으로 공이 굴러가서 멈춘 위치에서 그냥 플레이를 계속하면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뭐 멈춰진 공을 누군가 이렇게 발로 찼든지 아니면 누가 건드려서 이렇게 움직였던 경우랑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골프 룰에 보면 구궤자라고 있거든요. Outside of Agency라고 해서 경기와 관련 없는 구궤자, 뭐 갤러리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경기위원 그런 사람들 구궤자라고 하는데, 바람은 사실 구궤자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람에 의해서 공이 멈춰져 있다가 움직인 공은 최종적으로 멈춰진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만약에 어떠한 형태든지 공을 다시 원위치에 놓고서 다시 치는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잖아요.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생기게 되면 룰에 의해서 다시 원위치에다 놓고 쳐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 가장 원위치랑 가장 가깝다고 판정이 되는, 만약에 그런 거는 이제 비디오 판독이 될 수도 있겠고, 경기위원 또는 자신의 스코어를 적는 마커나 스코어러와 이제 상의를 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공을 놓고 이제 다시 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참고로 이런 룰에 의해서 적용될 재밌는 예는 그런 게 있겠죠. 어떤 사람이 파3에서 공을 이제 쳤는데 그린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공이 서 있다가 바람에 의해서 공이 홀컵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방금 전에 이제 마인드 골프가 얘기한 대로 이 상태는 홀인원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한 타를 더 더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상태가 그대로 홀인이 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공이 멈춘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 상태는 홀인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지금 넘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실제 라운드 하다 보면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멈춘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우기면요, 마인드 골프가 이렇게 소개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팟캐스트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로써 오늘 인트로에서 마인드 골프의 근황과 또 최근에 이제 PGA랑 LPGA 또는 KLPGA의 그런 골프 근황 소식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또 몇 가지 그 마인드 골프 그 팟캐스트에 대한 리뷰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 51번째 샷, 마인드 골프의 제 51번째 샷 팟캐스트를 듣고 있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할 내용은 그 가장 최근에 쓴 그 골프 컬럼이에요. 마인드 골프가 그동안 이제 골프 컬럼이나 상식을 소개시켜주면서 대체적으로는 과거에 썼던 것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가장 최근에 썼던 골프 컬럼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골프 컬럼은 마인드 골프가 한국으로 출장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태평양 상공에서 쓴 글이고요. 한국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정리해서 올린 글이에요. 태평양 상공에서 그 메모장에 써놨다가 다시 블로그로 옮겨서 올린 글이라서 처음으로 비행기에서 쓴 그림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팟캐스트로 얘기 드릴 내용은 그 마인드 골프 블로그 mindgolf.net에 가보시면 골프 컬럼 섹션의 81번째, 81번째 주제고요. 제목은 골프 스윙의 심리적 희비 순환 패턴. 제목이 굉장히 어렵죠. 좀 쉽게 쓰려고 했는데 정확한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은 좀 어렵게 썼는데, 쉽게 얘기하면 골프 스윙의 심리적 희비 순환 패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떠한 희비, 기쁨과 슬픔이 이렇게 순환하는 어떠한 패턴. 골프 스윙을 하다 보면 어떠한 그 사람이 기분이 좋고 어떤 샷의 결과에 따라서 좀 약간 기분이 안 좋고 그런 것이 있는데, 마인드 골프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순환적인 패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주제로 잡았었고요. 네, 이제 방송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최근 마인드 골프에게 그 골프를 배우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그 축구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축구를 좋아하시다가 어떠한 이유로 이제 골프를 배우기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뭐 축구를 워낙 좋아해서 뭐 클럽 활동도 하시고요. 미국에도 그런 아마추어 골프 클럽, 축구 클럽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클럽 활동도 하시고 뭐 보통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축구를 하시는 분이신데요. 뭐 그분은 이제 축구를 좋아하게 된 시기가 다른 분들이 이제 한참 축구를 하고 나서 뭐 한 30대 정도부터 이제 축구를 이제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뭐 다른 그 클럽에 계신 분들보다 좀 늦은 시기에 이제 축구를 시작하게 됐다 보니까 연습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을 좀 더 이렇게 빨리 따라가야 되는, 캐치업해야 되니까 좀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연습을 통해서 뭐 이제는 다른 동료들보다도 이제 오히려 더 잘하시는 수준까지 좀 도달을 하셨다고 하고, 뭐 실제 축구를 하다 보면은 이제 골도 많이 넣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만족할 정도로 이제 축구는 이제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분께서 이제 골프를 시작하면서도 약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인드 골프한테 이렇게 그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얼마 정도면 그 골프를 완성할 수 있을지도 그 중간에 좀 여쭤보신 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분은 뭐 다른 분들보다도 매일매일 그 마인드 골프가 있는 사무실에 오셔서 연습도 하고 그 정도로 이제 연습량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도 많으신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축구를 배웠던 과정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시잖아요. 골프가 이렇게 연습만 많이 한다고 이렇게 딱 쉽게 되는 그런 운동이 아닌 운동 중에 하나인데, 그 연습을 많이 해도 생각보다 빨리 늘지 않는 그 자신의 모습에, 때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잖아요. 내가 그 골프에 그 적성이 없나 보다. 또는 나는 골프에 재능이 없나 보다. 나는 골프하고 잘 맞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게 되고, 또 한 번은 마인드 골프에게 좀 심각하게 골프를 그만둘까라는 얘기도 한번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좀 아픈데요. 물론 그 시기가 불과 한 2개월, 뭐 3개월도 안 된 그 시기였기 때문에 마인드 골프가 그 당시에 얘기해 준 거는 아직은 좀 그런 판단을 하기엔 시기상조이신 것 같다. 뭐 다른 분들이 투자한 시간에 비하면 아주 적은 시간이고, 골프는 평생 치시고 어떤 분들은 뭐 20, 30년씩 치신 분들도 있기에 그렇게 판단하기엔 좀 시기상조라고 얘기 드렸는데, 아마도 이제
그 축구를 얼마 동안에 그걸 정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축구를 정복했던 시기에 비해서는 좀 그 노력 대비 결과가 그렇게 좀 더디게 나와서 아마도 좀 그런 좌절을 하고 계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시기상조라고 얘기해 드린 말이 본인에게는 좀 잘 이해가 안 되었던 것 같은데요. 뭐 골프 외에 다른 운동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좀 이해를 잘 하실 텐데요. 골프가 참 정복하기 어려운 운동이잖아요. 뭐 다른 운동보다도 좀 이렇게 정복하기 어려운 운동이라고 하는데 마인드 골프도 그 부분에는 굉장히 좀 많이 동의를 합니다. 마인드 골프가 또 그동안 해본 운동 중에도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해본 운동도 별로 없고요. 뭐 그에 비해서 느는 속도는 다른 운동에 비해서 좀 더디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뭐 그래도 다른 골퍼들보다는 투자 대비 효과가 좀 좋았던 것 같아서 뭐 블로그 제목도 그렇잖아요. 마인드 골프의 골프가 제일 쉬웠어요. 뭐 재수없겠지만 뭐 마인드 골프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투자 대비 효과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골프를 하다 보면 스윙과 샷이 잘 될 때도 있고 갑자기 왜 그런지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겠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냥 이러한 패턴이 절대 한 방향으로만 계속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항상 이렇게 잘 맞는다든지 항상 안 맞는다든지 그렇진 않아요. 어쩌다 보면 또 잘 맞다가 안 맞고 안 맞다 또 잘 맞고. 그래서 골프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그리고 또 10년 이상 또는 20년 이상 뭐 심지어는 3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이러한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느낀다고 마인드 골프와 얘기하다 보면 그런 그 느낌을 얘기해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골프 스윙과 심리 상태에 대한 그러한 그 어떠한 패턴은 약간의 순환 고리 형태의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잘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잘 됐다 쉽게는 뭐 그런 그 두 개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항상 일정하진 않고 잘 됐다가 안 되고 안 됐다 잘 되고 잘 됐다 안 되고 그것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환 패턴의 고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마인드 골프가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블로그로 글을 써보았던 거고요. 방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골프가 다른 운동에 비해서 굉장히 예민하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 대부분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그만큼 골프가 그 포용성 또는 관용성, 영어로는 forgiveness라고 그러는데 forgive, 뭐 용서해주는 그 명사형 forgiveness. 그래서 관용성, 포용성이 다른 운동에 비해서 작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 포용성, 관용성을 뭐 다른 말로 하면 에러, 그런 어떠한 에러 범위가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골프라는 운동이 뭐 멀리치기만 해서 잘하는 운동도 아니고 그렇다고 높이치기만 해서 잘하는 운동도 아니고 뭐 빨리치기만 해서 뭐 잘하는 운동도 아니잖아요. 다른 운동과 비해서 그런 면에서는 좀 특이한 정확한 거리와 정확한 방향과 정확한 속도로 좀 일정한 템포로 쳐야지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것으로 보면 스포츠 중에는 양궁하고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관역도 있고 정확한 거리, 그리고 정확한 방향, 그리고 바람도 또 신경 써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포물선 운동처럼 양궁이 실제 직선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물선 운동하는 것도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양궁하고 가장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정확한 거리와 방향이 동시에 맞아야 하는 운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려면 그 골프 스윙과 같은 빠른 운동에서 스윙의 궤도, 소위 얘기하는 그 스윙이 지나가는 그 길이죠. 그래서 그 궤도와 공을 맞추는 임팩트 순간, 공과 이제 그 클럽 헤드가 만나는 임팩트 순간에서 클럽 페이스가 클럽 페이스의 방향이 아주 예민하게 정확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딱 맞아 떨어져야 골퍼가 희망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빠른 운동, 고속 운동이고, 그리고 이제 궤도가 일정하게 와야 되는데, 그 빠른 운동에 궤도가 일정하게 와서 딱 맞는 그 순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정하고 정확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운스윙을 그 속도만 보자면 약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이게 임팩트 존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순간에 정확한 클럽 페이스 각도를 맞추고, 심지어 클럽 페이스의 스윗스팟, 그 달콤한 스팟, 스윗스팟. 그래서 그 클럽 페이스에 보면은 정확히 공을
잘 맞아야 거리가 제대로 나는 그 스윗스팟이 있잖아요. 그 공에 정확히 임팩트 되어야 하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골프가 얼마나 어렵고 예민한 운동인지를 조금은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가 그 잘 되고 안 되고는 다른 운동에 비해서 훨씬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빠른 운동에 또 큰 동작을 하지만 작은 공을 정확한 클럽의 정확한 부분에 맞춰야지만 정확히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정확히 항상 일정하게 얻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지 않는 이상 쉽지 않겠죠. 그래서 뭐 지난주가 아니더라도 당장 어제까지만 해도 잘 되던 것이 오늘 스윙이 이상하게 느껴졌던 경우도 있잖아요. 뭐 또는 오늘 오전에 스윙했던 것이 또는 이제 오후만 돼도 이상했던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뭐 모든 과정이 그렇진 않지만 마인드 골프가 생각하는 그 골프의 그 스윙의 희비순환 패턴으로도 이러한 이제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느 날은 잘 됐다가 어느 날 안 되고, 뭐 같은 날 라운드를 하더라도 전반은 잘 되고 후반은 안 되고, 그런 어떠한 그러니까 그 기쁘고 슬픈 그런 순환 패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순환 패턴은 어떠한 것이 먼저 되고 어떤 것이 나중에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잘 되던 샷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고, 어떤 사람은 안 되던 샷이 잘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순환 패턴은 잠시 후에 이제 마인드 골프가 얘기 드린 크게 한 네 가지 단계에서 어떤 단계에 자신이 있고 그 패턴에서 그 단계별로 하나씩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하다가 순환을 하게 되는 그런 패턴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네 가지 패턴이 물론 여러 가지 더 자세한 패턴이 있겠지만 마인드 골프가 생각하는 그 네 가지 패턴은 그런 거예요. 물론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얘기를 드리겠지만 뭐 첫 번째가 꼭 첫 번째는 아니에요. 두 번째가 첫 번째인 사람도 있겠고 세 번째 단계가 첫 번째 단계로 시작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는 공이 잘 맞는다. 뭐 어쨌든지 간에 공이 지금 잘 맞아요. 두 번째 단계는 힘을 주어 세게 치면 더 많이 나가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공이 잘 맞으니까 사람은 인간적으로 인간은 본능상 더 멀리 보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이 잘 맞으니까 두 번째 단계, 힘을 주어 세게 치면 더 많이 나가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공이 일정하게 맞지 않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공이 일정하게 잘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 순환 패턴에서 이제 벗어나신 분이니까 이런 순환 패턴과 상관없이 계속 그렇게 잘 치시면 되고요. 대체적으로는 좀 힘을 주어 세게 치면 원래 자신의 그런 스윙 궤도와 클럽 페이스에 맞는 그 고속 운동에서의 클럽 페이스가 정확히 맞는 그런 부분에 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3단계인 공이 일정하게 맞지 않는 단계에 오시는 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공이 잘 안 맞으면 한동안 계속 치다 보면 안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비우는 단계, 마음을 비운다. 그 단계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다시 1단계. 마음을 비우니까 공이 잘 맞는다. 다시 힘을 주어 세게 치면 많이 나가겠지? 그랬다가 또 공이 안 맞고, 마음을 비우고. 이런 패턴이 크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시는 분도 많으실 테고, 아닐 분도 많으시겠지만, 마인드 골프가 이렇게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아요. 10년 정도 골프를 치면서 느끼고 최근에 또 이렇게 가르치면서 또는 다른 분들과 얘기하면서 이런 비슷한 느낌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쓴 거고요. 각 단계의 제목만 봐도 벌써 딱 느낌이 오시는데요. 마인드 골프도 한때 이러한 패턴으로 샷의 기복이 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공이 잘 맞다가 연습을 열심히 해서 잘 맞을 수도 있겠고 그분이 그냥 갑자기 오셔서 잘 맞을 수도 있겠고 라운드 전 갑자기 이제 뭔가를 터득해서 잘 맞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갑자기 잘 맞아요. 그런 날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평소와는 다르게 스윙과 아주 샷감이 아주 좋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무슨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원인을 정확히 알면 이것처럼 금상첨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드라이버든 아이언이든 상황은 좀 비슷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골퍼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샷이 좀 안정화됐군.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이제 마음에 드는데 이러면서
좀 이렇게 좀 안심을 하면서 이제 골프를 좀 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평상시 희망하는 샷의 결과임에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인간의 본능적인 거리를 더 보내려는 거리 좀 늘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거리를 늘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좀 과한 샷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신감은 바로 전 단계에 있었던 그 공이 잘 맞는 그런 단계에서 온 건데요. 다행히 샷이 좋고 거리도 늘면 좋겠지만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일정하게 자신의 그 스윙이 되지 않고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우연히 공이 잘 맞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힘을 주어서 이렇게 공을 치다 보면 인위적으로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몸도 또 과하게 사용하고 뭐 다른 형태의 스윙이 나오기 때문에 공이 잘 안 맞는 3단계의 단계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원래 그 공이 잘 맞는 단계에서 치던 그런 패턴과도 약간 다르고 샷의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샷이 나오죠. 물론 개 중에는 공도 잘 맞고 거리도 잘 나오고 샷도 나오겠지만 뭐 공이 원래 잘 맞는 그 1단계에서 10개 중에 7, 8개, 8개, 9개 이렇게 잘 맞는 단계처럼 공이 일정하게 잘 맞는 단계에 들어서는 건 굉장히 좀 희박한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공이 1단계에 잘 맞는 그런 상태로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급해지기도 하고 또 빨리 원하는 샷을 만들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좀 더 편안하게 하고 싶어서 좀 급한 마음에 좀 더 빨리 연습을 한다든지 뭐 라운드 중에는 또 이런 경기하는 그런 패턴도 좀 빨라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급한 마음이 잘 아시겠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또는 또 몸도 긴장을 하게 하고 왜냐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때문에 빨리 원상태로 좀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강하기 때문에 또 그런 본인의 원래 패턴과 그런 리듬을 또 찾기도 쉽지 않아요. 뭐 그러다 보면 이제 3단계에 일정하게 공이 맞지 않는 그런 단계가 이제 되면서 뭐 공을 치는 것도 재미없어지죠. 샷 하는 것도 재미없고 뭐 라운드 중에 있다면 빨리 대충 끝내고 지금 집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전반에 굉장히 잘 쳤었는데 후반에 갑자기 안 되는데 원인은 잘 모르겠으니까. 하지만 그런 원인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게다가 또 1단계에서 공이 잘 맞는 그런 단맛을 이미 봤기 때문에 3단계의 공이 일정하게 안 맞는 그런 단계에서의 상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맛을 봤기 때문에 더 쓰게 느껴지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원래 잘 안 맞았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텐데 잘 맞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맞는 그런 샷의 패턴은 굉장히 좀 쓰게 다가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보통 이제 연습장이면은 뭐 웨지나 숏 아이언 또는 미들 아이언으로 좀 원래 풀스윙보다는 좀 더 편안한 스윙을 해서 평상시 패턴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타석에서 좀 뒤로 나와서 뭐 담배를 한 대 피우시거나 생각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음료수를 마시면서 잠시 쉬면서 마음을 진정하기도 해보기도 하고 또 라운드 중에는 뭐 잘 되다가 몇 개 샷이 잘못되어 몇 개 홀을 망치고 나면 뭐 당장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에이 오늘은 뭐 그냥 연습 라운드라고 생각해야지 그리고 나머지 홀을 좀 마음을 비우고 쳐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뭐 이런 단계가 뭐 연습장에서든 뭐 필드에서 라운드 중에서든 소위 얘기하는 마음을 비운다의 4단계에 접어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포기했다라는 거죠. 뭐 어거지로 너무 이렇게 열심히 다시 2단계 또는 1단계로 돌아가려고 해보았으나 뭐 너무나도 안 되니까 에이 포기하자 마음을 비우자 라는 그런 4단계로 이제 접어드는 건데요. 이런 상태가 되면 뭐 조급한 생각과 마음도 좀 덜해지겠죠. 포기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몸도 좀 덜 경직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오히려 샷이 예전처럼 조금씩 이제 맞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라운드 중에도 마음을 비웠더니 뭐 샷이 잘 된다. 마음을 비웠더니 파도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고 경험하셨던 경우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골프 뭐 이거 포기하니 더 잘 되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2단계가 되면 다시 마인드 골프가 처음 얘기했던 1단계인 공이 잘 맞는다라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죠? 다시 1단계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의 단계에서 항상 1단계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이미 지금 상태가 너무나 안 맞는 상태가 오래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음을 비우면서 3단계에서 4단계로 접어드는 분도 있겠고, 이미 뭐 공이 잘 맞고 있어서 거리를 내기 위해서 2단계에 계신 분도 있겠고, 뭐 1단계에 계신 분도 있겠고, 하지만 이 1, 2, 3, 4단계의 순환고리에 자신이 어디선가가 첫 번째로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항상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또는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이렇게 순환하고 있는 그런 패턴을 타고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고리를 끊어주는 그런 형태의 이제 자신이 어떤 순환 고리를 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런 순환 패턴을 좀 잘 끊어서 좋은 단계에 이제 좀 오래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좀 더 이제 그 좋은 그런 그 어떤 샷의 패턴, 그 샷의 흐름을 좀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인드 골프도 이제 골프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 좀 넘었는데요. 지금도 간혹 이 순환 패턴의 고리 안에 있는 마인드 골프를 발견할 때가 좀 있어요. 가급적 1단계 상태에서 그 순환 고리를 끊어서 오래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이제 마인드 골프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간의 그 기본적인 본능인 멀리 치고 좀 더 이제 좀 다른 좀 욕심 또는 이제 도전을 해보기 위해서 그런 안주를 하지 않는 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순환 패턴을 다시 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찌 보면 이러한 또 너무 안주하는 또 그런 또 습관은 자신의 어떤 골프 스윙을 발전하는 데 또 저해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그 과욕을 해서 또 너무 욕심을 내 가지고 그런 이제 다음 단계로 가게 돼서 이제 좀 자신의 그런 좋은 순환 패턴보다는 안 좋은 순환 패턴의 고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다면 자기 자신이 내가 지금 다시 또 이런 형태로 가려고 하네. 이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 그런 형태로 이제 좋은 순환 패턴으로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추어 골퍼들이 뭐 아마도 이건 평생의 이러한 순환 패턴을 어떤 형태로든 조금씩 이제 겪는 것이 어찌 보면 또 다양한 것이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골프 자체가 뭐 이미 얘기 드렸듯이 굉장히 예민한 운동이고 또 많은 연습을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1단계의 상태를 좀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연습량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 예민한 골프 운동이기 때문에 골프를 너무 얕잡아 보고 변화를 또 함부로 주다가는 자칫 원래의 상태로 다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기를 단단히 하고 그 다음 단계를 도전해보고 다시 그게 아니다 싶으면 다시 기본, 소위 얘기하는 백투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자신의 단계를 만들어 놓는다면 오히려 다른 어떠한 형태의 도전을 하는 것도 또 자신있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신이 어떠한 그런 기본적인 그 기본의 상태가 없다면 그러한 도전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습이 따르는 욕심은 도전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도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그 마인드 골프 팟캐스트는 그 어떠한 골프 스윙에 있어서 심리적인 그 희비 순환 패턴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 골프 스윙의 어떤 심리적인 패턴은 잘 되고 안 되고의 그러한 반복적인 그런 어떤 패턴이 있다라는 걸 얘기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서 선순환적인 그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하시는 측면에서 좀 얘기 드렸고요. 어떤 형태든 항상 그 긍정적인 좀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연습 또는 라운드 또 경기 흐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실제 스코어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잘 치는 샷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좋은 흐름과 좋은 순환 패턴을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기술적으로도 이제 좋은 샷이 나오고요. 물론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해서 기본기는 단단히 해놓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 그 블로그 내용은 골프 컬럼 81번째에 있는 골프 스윙의 심리적 희비 순환 패턴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네, 마인드 골프를 처음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인드 골프의 그 팟캐스트 내용은 블로그에 이미 써 있는 내용들을 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블로그는 mindgolf.net, mindgolf.net이고요. 페이스북, 트위터 같이 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마인드 골프와 만나실 분들은 페이스북은 마인드 골프, mindgolf, 그리고 트위터는 mindgolfer, 마인드 골퍼라는 이름으로 팔로우를 해주시면 마인드 골프와 이야기를 하실 수 있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카페가 있는데요. 카페.naver.com/mindgolfer. 뭐 네이버에서 그냥 마인드 골프 해도 이 카페가 이제는 조회가 되더라고요. 활동을 많이 해서인지. 회원은 대략 한 이제 250명 근처 정도 되고 있고요. 회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하셔서 좋은 유익한 내용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얘기하듯이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이상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제 52번째 샷에서 만나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